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남편과는 오래전 이혼해서 아이들을 혼자 키웠어요. 저는 시골에서 어렵게 자랐어요. 제 밑으로 남동생이 있는데 워낙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은 남동생에게 모든 걸 몰아주기로 하셨죠. 저는 아쉽기는 해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평범한 저에 비해 동생은 머리가 좋았는데 돈이 없어서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불만 없이 남동생이 잘 되기를 바랐어요. 남동생은 저에게 늘 미안해하며 누나, 내가 정말 잘 돼서 누나도 행복하게 해줄 거야. 약속할게. 괜찮아. 그런 걱정 말고 너만 잘 될 생각해. 그러면 다 갚는 거야. 라며 동생을 다독였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괜찮은 일자리가 없나 알아보다가 어느 외국계 회사에서는 고졸도 뽑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제가 혼자 영어 회화를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갔죠. 학교 성적도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저는 토익 점수가 필요하다는 말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평소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놓은 덕분인지 생각보다 수월하게 필요한 토익 점수를 딸 수 있었고 영어 이력서를 쓰고 열심히 면접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한 덕분에 저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회사에 들어가게 됐죠. 집에서도 모두 기뻐했고 저도 너무 좋았어요. 저는 동생에게 한성아, 넌 진짜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해. 누나가 이제 팍팍 밀어줄게. 누나는 저금해서 돈 모을 생각을 해야지. 잘해주는 건 고마운데 누나 앞날도 생각해. 라며 기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회사 일은 어려울 때도 많고 영어 공부를 병행하느라 쉴 시간도 거의 없었지만 제가 집에 보탬이 된다는 게 좋아서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했어요. 남동생은 인류대학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고요. 부모님과 저는 남동생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는 울먹이셨죠. 이제 우리 아들 판검사 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만 되면 이 엄마는 세상에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 라고 하시며 동생을 안아주셨고 아버지도 수고했다며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저도 그런 동생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그동안 뒷바라지했던 게 너무도 뿌듯했어요. 다들 나 대학 보낸다고 너무 고생 많이 했지. 특히 누나한테는 더 고맙고 미안해. 누나, 이제는 내가 갚을게. 됐어. 대학 합격한 걸로 다 갚은 거야. 이제 부모님 소원인 판검사 될 공부만 열심히 해. 넌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하자 동생은 말없이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동생은 대학을 다니는 내내 장학금을 타고 과외로 용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서 자연히 저희 집 사정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부모님은 동생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기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동생은 대학 졸업한 후에 강남에 있는 학원에 강사로 취직을 했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동생이 사법시험 준비를 하는 것 같지 않아서 계속 캐물었더니 저한테 실토를 하더군요. 내가 냉정하게 생각해봤는데 사법시험 보고 판검사 되는 게 명예로운 일일 수는 있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생각해봤는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생활면에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았어. 사법시험을 본다고 다 붙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붙는다고 해도 초임 검사가 되면 또 내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을 거고 그러다가 부모님 나이 들면 내가 언제 벌어서 효도해? 누나도 그렇지. 이제 곧 결혼도 해야 되는데 내가 검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건 보탬이 안 되잖아. 그리고 나도 내 앞날을 위해서 젊을 때는 더 잘 벌 수 있는 걸 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듣다 보니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동생은 부모님도 열심히 설득을 했고 학원 입시 강사로 일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저냥 잘 하나보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동생은 몇 개월 만에 강남에서 떠오르는 스타 강사가 되더라고요. 대학 다니는 입시생들을 많이 가르친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년도 채 안 돼서 집에 정말 거액을 갖고 왔어요. 이제 엄마 아빠도 누나도 고생 끝났어. 앞으로 나만 믿으라고. 동생은 자기가 말한 것처럼 3년 후에 건물을 샀어요. 저희 가족은 정말 놀랐죠. 엄마는 눈이 휘둥그레지셔서 한성아, 네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5층짜리 건물을 산 거야. 내가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대학 때부터 주식 공부 계속했어. 모의 투자도 여러 번 해서 상도 타봤고 그때 해본 게 정말 도움이 되네. 동생은 정말 적재적소에 잘 투자를 하고 수익을 많이 내더라고요. 건물도 제 앞으로 하나를 해주더군요. 내가 이거 정말 받아도 돼? 너무 꿈 같아서 실감이 안 나. 라고 하니 동생은 꿈 아니고 진짜야. 그러니까 이제 회사 그만 다녀. 그동안 고생 많았어. 라며 제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저는 그래도 회사를 다닐 수 있을 때까지는 다니고 싶어서 그만두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동생 덕에 편하게 지내셨고요. 동생은 어느새 투자자가 되어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동생 덕분에 가난에서 벗어나게 된 게 너무 꿈만 같았죠. 그 즈음에 저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는데요. 회사 거래처 중 한 곳 사장이었어요. 의료기구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저에게 아주 진지하게 사귀자고 했고 저도 끌리는 마음이 있어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얼마 안 가 남자는 제게 청혼을 했어요. 미니씨, 제 사업체가 작긴 해도 자금 문제도 좋고 아주 탄탄합니다. 우리 회사처럼 경기 안 타는데도 드물고요. 저 미니씨 고생 안 시킬 자신 있어요. 결혼해요, 우리. 저도 사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망설여졌어요. 근데 저는 상우 씨에 비해 학력도 안 좋고 부족한 게 많아요. 저희 집안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요. 상훈 씨 집에서 저를 좋아할까요? 미니 씨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데 학력이니 집안이니 그런 게 다 무슨 상관이에요? 엄마 걱정은 마세요. 우리 엄마 그렇게 막힌 분 아니에요. 남자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신다고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 사람 어머니도 혼자 아들 키우느라 마음고생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집 고생했던 것도 좀 이해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결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좋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는 결혼을 하자고 했고 곧 남자 어머니를 뵙게 됐어요. 아들 키우며 고생했다길래 그런 모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화려하고 도도해 보이더라고요. 내가 대학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어. 그러니까 아마 나한테 수준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데 저는 전공하고 수준이 무슨 관계인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는 거고 제가 많이 긴장해서 아무 말을 못하고 있을 때였죠. 남자 어머니는 밥을 먹을 때도 내내 못마땅한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식사 예절이 고상하지 못한 것 같다. 라는 말에 저는 저대로 먹지도 못하고 주눅이 들고 말았어요. 엄마한테 그런 거 맞출 사람 얼마나 된다고 그래. 그리고 오늘 미니씨 처음 보는데 그런 판단은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너는 벌써부터 그렇게 편을 드는 거니? 라며 인상을 쓰시더니 아가씨, 내가 솔직히 말할 건 말할게. 우리 상훈이가 그래도 대학 졸업장이 있는 앤데 아가씨처럼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니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실이야. 만약에 아가씨가 부모인데 자식이
급이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살겠다고 하면 아가씨는 좋겠어? 라며 대놓고 얘기하는데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얼굴만 숙이고 있자 남자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 미니 씨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야. 외국계 기업에서 이렇게 오래 일하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리고 미니 씨 동생이 얼마나 잘 나가는 투자자인데 김한성이라고 엄마도 들어보지 않았어? 라고 했고 그 말에 남자 어머니는 김한성? 혹시 네 친구네 회사에 이번에 투자한 사람? 라더니 갑자기 안색이 바뀌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요새 자기 사업하는 사람 중에 김한성 모르는 사람도 있나? 아가씨가 그분 누나였구나. 라면서 제게 마침 나온 후식을 먹으라며 제 앞에 놓아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먹는 모습이 복스러운 데가 있네. 저는 그런 남자 어머님 모습이 씁쓸했지만 그래도 동생 덕분에 어려운 순간을 모면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어요. 남자 어머니 말이 다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라도 대학 나와서 사업하는 아들이 고졸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마음 편하게 좋겠다고 했을까? 생각해보면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 이후 남자는 저희 부모님과 동생을 만났고 그렇게 결혼식 준비가 진행이 되어 결혼을 하고 저희는 부부가 됐어요. 신혼여행 후 인사를 가자 시어머니는 반갑게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집 식구가 된 걸 축하한다. 이제 한솥밥을 먹게 됐으니 우리 집안 일으키는데 많은 힘이 돼줘야 한다. 네, 어머니. 제가 열심히 상훈 씨 건강도 신경 많이 쓰고 내조 잘할게요. 제일 큰 내조는 남편이 하는 사업에 보탬이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 같으면 도움될 만한 사람들 만나러 다녀야겠지만 너는 듬직한 동생이 있잖니. 네 앞으로 건물도 있다며? 너도 생각 있는 애니까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걸 잘 활용해야 좋은 내조가 되는 거다. 알았니? 저는 떨떠름한 기분이 들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저도 남편 사업에 필요하다면 보탬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남편 사업은 대체로 잘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가끔씩 대금 정리 같은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는 저나 제 동생이 도와줬고요. 남편이 사업을 확장하겠다며 혈압계를 만들겠다고 할 때는 대놓고 동생의 인맥과 자금을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그런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기도 했지만 저런 면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는구나 싶어서 저는 동생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 내가 한번 알아볼게. 물론 자리를 마련하는 정도만 해줄 수 있는 거지만 그것만도 어딘데 자꾸 신세져서 미안해. 됐어. 매형 일이고 누나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지. 그렇게 동생은 남편의 사업 확장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애를 썼고 그 덕분에 남편은 전자혈압계를 무사히 내놓고 판매에 들어갔어요. 남편의 사업은 그 이후 잘 되어갔어요. 물론 제가 가끔 어음을 막아준 적은 있지만요. 그 사이 저는 아들, 딸 두 아이를 낳았고 몇 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동생하고 연락이 잘 안 되더니 아예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군요. 너무 놀라서 친정에 갔어요. 엄마, 한성이 어떻게 된 거야? 어디 갔어? 나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무슨 투자한 게 어려워졌다더니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 알고 보니 동생이 큰 맘 먹고 투자한 데가 있는데 그 사업이 망하면서 동생도 타격을 입은 거였어요. 동생의 재산은 하루아침에 반 이상이 사라졌고 저희 집에서는 동생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죠. 동생 걱정에 매일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시피 했어요.
그 무렵부터 남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죠. 한 번은 급전이 필요하다며 제게 돈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때 저는 건물을 처분해서 친정 엄마에게 드렸기 때문에 돈이 얼마 없었어요. 혹시라도 나이 많으신 부모님이 돈이 부족한 일이 생길까봐 한 일이었어요. 또 만약에 동생이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면 지금 어려운 동생에게 그 돈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했고요. 그래서 그만한 돈이 없다고 했더니 남편은 그대로 전화를 끊고는 그 다음부터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외박한 지 며칠이 되도록 전화가 없어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죠. 어머니, 혹시 그 사람 연락 온 적 있어요? 요새 많이 바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볼 수가 없어서요. 걔도 지금 힘들 텐데 집안일 신경 쓸 틈이나 있겠니? 내조 제대로 못하면 남편이 편하게 밖에서 다닐 수 있게라도 해줘야지. 그게 뭐 그리 대수라고 나한테까지 전화를 하고 그러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그 일 힘든 거 잘 알죠. 그러니까 무슨 일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냐?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그렇게 걱정이 되면 돈이라도 제대로 돌게 해줘야 될 거 아니니? 네 동생은 상훈이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이지 뭐 잘난 일을 하겠다고 엉뚱한 데에 돈을 퍼부어서 이 사단을 만드냐? 상훈이한테나 돈을 줬으면 이런 일 안 생기잖니? 창피하게 도준하고 말이야. 상훈이 일 잘 안 되기만 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라며 전화를 끊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주 제 동생을 자기네 돈줄로만 봤다는 생각에 화가 나더군요. 그래도 남편이 얼마나 일이 힘들면 그럴까 싶어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갈아입을 옷가지와 영양제를 챙겨서 회사에 갔죠. 회사로 막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웬 여자와 나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처음에 무심히 봤는데 남편이 다정하게 여자 어깨를 톡 치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가자 남편은 좀 당황한 듯 여자한테서 떨어졌어요. 당신이 여기까지 웬일이야? 하도 연락이 안 돼서 옷하고 영양제 좀 챙겨와 봤어. 무슨 일 있나 싶어서. 라고 하니 남편은 인상을 쓰면서 일은 무슨 일, 바쁘니까 그렇지. 그리고 옷 같은 건 여기서도 챙길 수 있으니까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들어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걱정되고 궁금한 거 당연하잖아. 그러면 전화라도 좀 하던가. 알았으니까 얼른 들어가. 회사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라니까 옆에 있던 여자가 사모님이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라면서 해맑게 웃더군요.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거래처 소개해준 사업 관계자라고 했어요. 어쩐지 불편한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찜찜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도 사업상 만나는 건데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일하는데 바가지만 긁는 사람이 되기도 싫었고요. 그 이후로 남편은 가끔씩 전화를 했지만 집에는 며칠에 한 번씩만 왔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시어머니 생신이 되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출장 뷔페를 부르고 강남의 비싼 꽃집에서 지방 꽃꽂이를 주문했죠. 그리고 시간에 맞춰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갔는데 전에 회사에서 남편하고 있던 여자가 와 있는 거였어요. 어머, 오셨어요? 그 여자는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저를 보더니 먼저 인사를 하더군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네요? 어머니 생신을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나서서 네가 뭔데 내 손님한테 꼬치꼬치 캐묻고 그러냐. 지금 우리 상훈이 사업에 얼마나 큰 힘이 돼주고 있는데 너는 안 사람이 돼선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자 여자는 생글거리며 괜찮아요 어머니.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죠. 라며 시어머니와 다정하게 손을 붙들더군요.
생신잔치 내내 저와 아이들은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아야 했고 남편은 여자와 부부처럼 나란히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시어머니도 여자가 며느리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한테 소개했고요. 저는 제 돈으로 생일상 다 차려주고도 제가 소외되는 것이 너무 어이없더군요. 아이들한테도 관심이 없는 걸 보고 완전히 실망했어요. 그 여자는 딸 하나를 데리고 있는 이혼녀인데 예전에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다더군요. 그때 인맥으로 남편 회사 거래처도 뚫어주고 돈도 빌릴 수 있게 했다고 해요. 사업하는 남편한테는 이런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라는 시어머니 말에 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죠. 남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유책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위자료 같은 건 바라지도 마. 당신이 원해서 하는 이혼이잖아. 대신 순순히 이혼해줄게. 라고 하길래 저는 당신 참 뻔뻔하다. 나한테는 처음부터 내 동생 돈 보고 접근한 거였어. 내가 그걸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이제라도 헤어지는 걸 행운으로 알고 살 거야. 라고 했고 저와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됐어요. 저는 생활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돈을 끌어모아 동네 작은 영어 학원을 냈어요. 처음에는 제가 거의 가르치다시피 하며 열심히 했죠. 학원에 다니는 애들 성적이 오르자 동네에 제가 영어를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퍼졌고 학생 수가 매달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저는 저와 같이 가르칠 영어 강사와 수학 강사를 뽑고 수학 강의도 개설했죠. 철저하게 학생마다 성향을 파악해서 제가 1대1로 면담하며 맞는 반에 넣었더니 아이들 실력은 계속 좋아졌고 학부모들도 정말 만족하더라고요. 학부모들이 유치원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유아 영어 학원도 시작했어요. 영어 유치원이 꽤 있긴 했지만 금액도 만만찮았고 학부모 부담이 덜 되는 선에서 교육을 돕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만의 방식으로 운영해보고 싶었죠.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 동생과 연락이 됐어요.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어디 있었어? 미안해 정말. 내 돈 가지고 사기친 사람 내가 꼭 붙잡아야 일이 풀리겠더라고.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제 다시 잘 될 거야. 저희 가족은 동생이 돌아오면서 한시름 놓았어요. 동생은 사기꾼 때문에 빼앗겼던 건물들도 되찾고 다시 차곡차곡 돈을 모았어요. 그 와중에 저는 아이들을 미국에 유학 보냈죠. 제가 못 배운 한이 있어서 애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싶었거든요. 동생은 아이들 교육비 걱정 말라며 자기가 책임지겠다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네가 내 전남편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됐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다 지난 일인데 뭘 그래. 내가 누나 마음 고생시킨 것 같아 미안해서 그렇지.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누나 영어학원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내가 같이 키워보고 싶어. 동생은 제 학원과 유아 영어학원에 투자를 해서 아이들 영어 공부 교재나 장난감을 개발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학원도 다른 지역에 분원을 내게 되었어요. 체계가 더 잡히니 운영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저와 아는 선생님과 같이 만든 영어 교재도 꽤 인기가 많아서 많이 팔렸고요. 그렇게 사업도 잘 되어갔고 동생이 잠적해서 아팠을 때 큰 병원 원장님이 도와주셨다는 말에 수익금을 그 병원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는 동생이 투자한 IT 기업에 같이 투자해서 큰 성공을 거뒀죠. 저는 그렇게 그 병원에 한 번 더 기부금을 냈어요. 그러자 병원에서 저와 동생을 후원의 밤 게스트로 초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치장을 하고 부모님도 모시고 같이 갔죠. 파티 장소는 병원이었어요. 병원에서 감사를 표하는 뜻에서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발전하는 병원을 보여드리고자
그곳에서 파티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생이 저에게 선물한 벤츠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어요. 병원 주차장에는 주차를 돕는 사람이 있더군요. 제가 그 사람한테 키를 건네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이 차는 뭐고? 혹시 오늘 파티 왔어? 라고 하는데 보니까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그 이혼녀하고 재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자기 딸한테 회사를 물려달라고 매일 사정을 했다나 봐요. 눈에 뭐가 씌었는지 그 딸한테 물려주고 나니 자기를 회사에서 쫓아냈다고요. 내가 정말 어찌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든지 정말 당신 생각 많이 했는데 당신하고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 나를 왜 찾아? 아주 단물 다 빠졌다고 쌩 깔 때는 언제고?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파티장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끝까지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엄마는 화가 나셔서 자네가 이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우리 민이랑 애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어? 장모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저도 회사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연락 끊어서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힘 합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길래 저는 화가 나서 우리 같은 소리 하네. 당신 여기서 주차요원 할 정도면 어디서 제대로 된 일자리도 못 찾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관두고 싶어? 자꾸 말 안 되는 소리 하면 나 가만 안 있어. 라고 하자 남편은 제 앞에서 싹싹 빌더라고요. 내가 다 잘못했어. 진심이야 여보.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돌아섰죠. 그리고 다음날 영어 학원으로 시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어제 상훈이한테 얘기 들었다. 너한테 섭섭하게 한 게 있다면 미안하다. 섭섭한 게 아니라 저를 무시하셨죠. 그리고 저하고 한성이 돈줄로만 봤잖아요. 라는데 딸아이가 제 사무실로 들어오더라고요. 방학이라서 집에 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딸아이를 보자 아유, 우리 소녀 많이 컸구나. 할머니 보고 싶었지. 라는데 딸아이는 시어머니 손을 쳐내며 누구세요? 나한테 할머니는 외할머니밖에 없어요. 엄마, 이 할머니가 여기 왜 있어? 맨날 우리가 가도 무시하고 걸리적거린다고 짜증만 내더니 여기 왜 온 거야? 오지 말라고 해. 라고 화를 내길래 저는 시어머니를 사무실에서 내보냈어요. 들으셨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양심이란 걸 좀 가져보세요. 라며 차갑게 끊어버렸어요. 정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제가 왜 그런 사람들과 엮였는지 후회만 되더라고요. 아이들도 아빠랑 할머니는 치가 떨린다며 절대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몇 차례 집까지 찾아와서 시끄럽게 했고 저는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결혼한 동생 내외와 오붓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아이들도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잘 살고 있고요. 이렇게 지나고 나니 다 옛날 이야기가 됐네요. 시간이 지나니 견뎌지더라고요. 어려운 시기에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날이 오니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